정규직 끝나면 맛있게 저녁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밥대장 빼고 나머지는 잘 드세요. 여기는 문을 닫았어요 지금. 3시가 마지막 주문이에요. 3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디귿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에게 간다라는 말에 나는 각진가로라고 할게요.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괄호친 부분은 괄호친 대로 3번 반복이 되는 것이고, 각진가로 친 부분은 요거대로도 4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에게 간다가 다음 줄에 너에게 가고, 또 3줄 들어가고 나도 가고 있다,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게 4번이 반복이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식구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식구의 반복과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에게 간다는 것은 기다리지만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만남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의지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주 나온다는 것은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죠. 안 중요한데 왜 강조를 하고 왜 반복을 하겠습니까? 너에게 간다, 너를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하면 되겠죠. 질문은 이제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냥 출석부로 그냥 보는 척 하는 거고요. 그냥 한 명만 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김지형 학생이겠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니라고 해도 뭐 어쩌겠어요. 내가 시킬 건데. 아니 뭐 아까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자, 지영아. 지금 선생님이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여기를 지금 읽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시적 화자가. 아, 좋아요.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소극적이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이제부터예요. 자, 왜?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나 혼자서 하는 말이었을 뿐이야. 이제 질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화자의 태도. 아, 좋아요. 화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네. 맞는 말인데 그러면 시의 흐름이 달라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있어 보이는 문학적인 표현, 그 용어로. 자, 시의 흐름이 달라졌다. 다르게? 어렵습니까? 네, 알아주세요. 시상 전개. 시상 전개의 흐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시상 전개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시상 전개, 또 시상 전환 이런 말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자, 너에게 가고 각진가로 했나? 하시면 돼요. 너에게 가고라는 5글자의 각진가로 하시고요. 아주 먼 데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공간적인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렵지 않죠? 먼 데서니까 공간적인 거리감이고요.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미을에 아주 오랜 시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적 거리감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거리감이라는 것이 꼭 공간적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둥근 괄호하시면 돼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 그냥 둥근 괄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가고 있다. 요 6글자는 각진 괄호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반복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음 부분을 읽었거든요. 이 미음에 사용된 표현법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한 번씩 다 했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대요. 쉬운데? 역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리아에서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는데 거기서 그러면서 가고 있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오기를 기다리는 건 맞지만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것도 그냥 괄호하시면 돼. 그 다음 거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기는 닥친 가로로 묶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미음과 A 둘 다 역설법이 된 것은 맞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핵심 포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3번을 가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번에다가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인데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1980년대 주로 시를 썼다 하면 군사 독재 정권과 관련돼서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 민주주의,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민주화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기다림과 동시에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80년에 있었던 그 5월 달에 있었던 그거 뭐죠? 5.18 민주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산, 마산에서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 서울도 당연히 있었고요. 다만 유일하게 총을 쏜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최루탄을 쏘든지 뭐 그런 걸 쐈을지언정 총을 쏜 적은 없었는데 광주에서만 유일하게, 그리고 목격자들은 이제 헬기가 동원돼서 헬기에서도 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나라 국민한테 그렇게 쏘는 경우는 진짜 드물죠. 뭐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우리나라에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40년 전쯤에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4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세대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40대에서 50대 정도 좀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 하실 정도로 오래된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는 안 됐어요. 반세기도 안 지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설마 그런 일이 있진 않겠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이 그러진 않을 건데, 다만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또 나서서 우리가 또 바꿔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직 여러분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위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싸우실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 하나 봤고요. 다음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나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재밌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웃긴가 본데? 네. 하조모의 원어라는 건데요. 이 원어의 뜻이 뭘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옆에 거 읽었어요. 아, 이거 원래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원어는 번역하기 전의 말.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이 동남아 여인 두 사람이 자기네 말을 하는 그게 이제 중심 소재가 되고요. 그래서 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정우라는 시인은요 어떤 것들을 주로 소재로 삼았냐면 노숙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요 소재로 삼아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남아 여자 2명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국제 결혼을 한 이주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 갑자기 뭐가 재밌죠? 왜? 너 혼자 뭐 생각했지? 뭐가 웃기지?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국제 결혼이 뭐 여러 뭐 나라랑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동남아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뭔가 좀 가난하니까 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반성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밑줄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라고 했단 말이야.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 듣고 싶구나. 그거를 얘잖아. 네. 뭐가 이렇게 재밌어? 난 뭐가 웃긴지를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너무 수업이 즐겁다면 뭐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건 맞죠? 네. 자, 뭐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듣고 싶은 마음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세 글자로 뭐를 가지고 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표현을 꼭 써야 돼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봤겠지. 아무런 관심 없어 왜 들어봤겠어? 외국인이다.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물론 안 들리겠지 뭐라고 하는지. 어쨌든 그랬어요.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을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았나 봐. 닮았으니까 엄마인가 봐. 두 사람이니까 각각의 애가 있나 봐.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을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끈을 깊었다. 일단 산끈을 메모하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팔행까지 이 팔행이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여기까지거든요. 1행부터 8행까지는 기차 안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9, 10, 11 여기 3개의 행은 외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세트를 만들었을 때 2세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부터 다시 내부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총 3개의 세트로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하필 이 부분에서 외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모의고사에 나오든 교과서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간에 이 작품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이거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뭐야, 뭐 그냥 지가 쓰고 싶은 거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굳이 이 둘의 외부 상황을 넣었을 것이다. 왜 넣었을까? 그거는 이따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산끈을의 내부만 쳐봤고요. 두 여인이 잠잠하게 내가 슬쩍 겼는지라니 머리 기대고 머리 앞에다 꺽쇠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참고 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수년간 3학년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더 많은 모의고사, 더 많은 수능 지문을 풀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 잡다한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데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프로이트는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뭐 무의식의 세계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구스타프 융은요, 꿈이라는 것이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서는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되게 슬픈 꿈을 꿨어요. 그냥 꿈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BTS 멤버였어요. 그게 슬픈 거야? 왜 슬퍼 그게? 아미한테 죄진 거야? 자, 어쨌든 내가 제8의 멤버였지. 원래 걔네가 7명이니까. 그런데 뭐가 슬프냐? BTS 중에 정국이가 있단 말이에요. 정국 인기 많잖아요. 정국이랑 나랑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공연 같은 건가 뭐 드론 쇼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뭐야, 야, BTS 막 이러잖아. 그런데 정국이는 알아보는데 나는 못 알아보는 거야. 그 옆에 사람들이 야, 쟤도 BTS야?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도 나름 인기 있는 멤버인데, 인기 있는 그룹인데 사람들이 나만 몰라. 심지어는 야, 쟤도 BTS야, 이 말조차 안 나와. 너무 슬픈 거야. 그런데 또 다른 또 보이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도 또 쩌리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둘이 손을 잡고 우리는 왜 이러냐, 이건 인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너무 서러운 거야. 만약 그 꿈이 이제 무의식의 발현이라면 선생님이 뭔가 마음속에 불안감과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꿈은 무의식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외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잠꼬대를.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뭐가 있는 걸까? 뭐라고? 그렇지.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원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 왔든지 말든지 간에 왜 호기심을 가져야 되냐 이거야. 밑줄 해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을 가지는가. 호기심을 갖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쟤네들은 뭔가 나랑 다른 애들이니까 뭐라고 하니 들어봐야지 했던 거야.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봐. 국제 결혼했잖아. 이주 여성이잖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인 거야. 출신은 다르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외국인? 뭐라고 하지 들어봐야지? 이랬던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호기심을 가졌지? 라고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부분에 쓰도록 할게요. 이방인이라고 할게요. 외국 사람이 외국 출신이니까. 자, 이방인을 호기심으로 바라봤던 화자의 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호기심의 대상 정도로만 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자고 난 아기들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려왔다. 한국말을 해요. 자, 한국말 알것세. 한국말은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거래, 집에다 와간대 하고 닫아봐. 무의식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했지만 현실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달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한국말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한국말. 그럼 얘들아, 이거 어느 지역 사투리냐? 몰라요? 대충 때려 맞춰봐. 일단 서울은 아닐 거 아니야? 경상도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를 쓰는 걸 보니까 약간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 어쨌든 현실에서 한국어를 쓴다는 것은 이 두 여인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바라봤던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쨌든 한국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런 감정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원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필기를 아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한 군데 네모만 치고 필기 안 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산끈. 여기서 갑자기 왜 외부 상황이 나왔을까? 산끈은 거기 써있죠? 산에 그림자가 지으면 그늘이 생기죠? 그 산끈을 깊었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썼겠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요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 겁내지 마시고 지영이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새롭게 지영이가 한번 해볼까요? 하필 순서가 로테이션이 왜냐 아까 3번 들어갔는데 4번부터 시작하려고 이제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또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로테이션 끝났고 새로운 로테이션의 맨 처음이었을 뿐이에요. 자, 산끈을 깊었다.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어두컴컴해요. 아, 그래요. 대답 잘했어요. 좀 어두컴컴하죠. 어둡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 나무 우거진 비탈이니까 평평하게 살기는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럼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쉬운 거 먼저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두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감정,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적인 느낌을 많이 알게 되고 연습을 하면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시적 화자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산그늘이란 말 앞에 안타까움, 슬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정이 없다는 얘기는 주관이란 얘기입니까? 객관이란 얘기입니까? 객관이란 얘기야. 자,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뭐라 그러냐면 일단 객관적이잖아.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적 화자의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연결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지만 시적 화자랑 서로 관련이 있는 소재, 객관적 상관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내가 외우라는 소리 잘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떤 주관적인 정서가 앞뒤로 뭐 꾸며주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하다. 이거 진짜 완전 중요함. 일단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저쪽 반에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해야지.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되잖아. 13쪽 가세요. 선생님 왜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오늘 지금 이렇게 못 들은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저쪽 반이랑 이쪽 반 진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라서 할까 말까 했는데 저쪽 반 했는데 여기 안 할 수 없잖아. 해야지. 자, 13쪽 보시면 5번 있어요. 5번의 별표. 감정이익과 객관적 상관물인데요. 객관적 상관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표현이 없어요. 자, 그 밑에 나온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몽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이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할까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류를 낳았습니다. 하나만 낳은 건 아닙니다. 또 누구 낳았습니까? 잘하네요. 온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왕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다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고구려를 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누가 두 번째 왕이 됐습니까? 아니 둘 다 왕이 못 됐다니까. 글래스 킹 누구죠? 유리 왕이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러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요. 그 이제 부여 쪽에 있을 때 그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남겨줍니다. 너가 만약에 이 부러진 칼을 찾아온다면 나랑 나중에 맞춰봐서 그것이 딱 맞는 걸 가져왔다? 그럼 너를 내 후계자로 인정하마. 해서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결국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기둥 밑에서 결국 칼을 꺼내서 그 칼을 가지고 와서 아빠 제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딱 보니까 오케이 너 내 아들 인정 해서 왕으로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비류는 그래도 밀려나서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네? 백제 아니고요. 뭐 좀 약간 넌센스인데 당신을 구멍에서 만나겠습니다. 미추홀을 세워요. 미추홀 들어봤습니까? 미추홀이 지금의 어디죠? 잘 모르는구나 그런 거. 인천이요, 인천. 인천의 옛날 이름이 미추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추홀은 바다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요. 흙이 짜니까. 그래서 망해요, 비주. 망하고 온조가 뭘 세워요? 정확히 말하면 식재를 세워요. 그리고 식재가 나중에 백제가 됩니다. 숫자 10이에요. 뭐 어쨌든 이렇게 얘는 좀 잘 돼요. 윤희왕도 일단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비를 드려요. 왕비 이름이 송씨야. 이름이 안 나와. 송씨인데 송씨가 나중에 죽어요. 그럼 새로운 왕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왕비를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꼭 문제를 이렇게 둘을 드리는 거야. 하나의 이름은 화희예요. 이 여자는 고구려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청담동 며느리 같은 사람이야. 뭐 아버지가 막 장관 하시고 막 이런 집이야.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치희예요. 이 치희는 중국의 약간 시골 같은 데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집이 높진 않아. 맨날 둘이 싸워. 화희가 맨날 치희 무시해. 야 어디서 듣보잡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치희가 맨날 치이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지 맨날 싸우는데 유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야 니네 맨날 싸우지 말고 한 사람은 동쪽 궁에 하나 서쪽 궁에 이렇게 따로 살아라. 내가 왔다 갔다 알아서 할게. 그랬어. 그런데 유리왕이 이제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7일 동안 나갑니다. 7일 동안 대판 싸우네. 하고 싸우니까 결국에는 치이가 내가 들어서 안 이른다. 내가 우리나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가요.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이 그거를 들었네. 내가 볼 때는 치이가 더 예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가지 마시오 하고 딱 붙잡아요. 붙잡아서 뭐 왜 그러냐 좀 얘기를 다 했겠지. 그랬더니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런 굴욕적인 삶을 내가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날산에서 와요 하는데 결국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유령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나무를 봤는데 나무에서 꾀꼬리 2마리가 남자 여자애가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별을 했어. 눈이 내려. 커플이 막 서로 막 팔짱 끼고 막 진짜 꼴 보기 좋잖아. 그러니까 쟤네를 보니까 쟤네는 너무 즐거운데 반대로 나는 외로운 거야. 그런 감정을 놀이하는 게 바로 황종합니다. 보세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 사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자, 꾀꼬리는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나는 외로워요. 꾀꼬리를 봤더니 시적 화자의 감정이 어떤지가 불러 일으켜진 거예요. 그러면 꾀꼬리 앞에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주면 안 돼? 꾀꼬리 앞에 감정이 있어 없어? 없죠. 펄펄 나는 건 감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야? 객관적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를 부각시켜준다? 이것이 객관적 상관문인 거야.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감정이입은 뭔지 봅시다. 감정이입도 밑줄 아세요? 화자의 감정을 대상 속에 이입시켜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이입은요,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저 대상의 감정이 어때요? 일치합니다. 얘들은 사슴의 무리가 슬프다는 말이 그대로 나왔죠? 얘는 객관적 상관문이다라기보다는 감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줬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 오른쪽 단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문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감정이입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감정이입 동그라미 하세요.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불어넣는 표현 방법으로 밑줄 감정이입의 주체와 대상의 감정이 동일합니다. 다음 줄 객관적 상관물 동그라미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된 사물이나 정황이기 때문에 밑줄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과 주체의 감정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을 한번 봤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자, 이렇게 이제 원어가 끝났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3시간 수업이 얼마나, 그리고 그냥 3시간이 아니잖아. 앞에 3시간 수업을 듣고 연달아 또 3시간을 좀 얼마나 힘들겠니? 선생님도 근데 3시간 수업 했단다. 그러니까 그냥 피장파장이다. 개긴 독인이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너희도 힘든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너무 힘들면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렴. 물구나무 서도 돼요. 누워도 됩니다. 누우려고? 약간 한번 자리 봤는데? 어제 누워도 돼요. 잠만 자지 않는다면 어떤 자세로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매달려서 들어도 돼요. 저 문 사이에 껴서 들어도 돼요. 아시겠죠? 다 가능합니다. 수업만 제대로 들으시면 나는 얼마든지 다 환영이에요. 뭐라고요? 나가고 싶다고요? 자,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놀 수는 없고, 그리고 저쪽은 진도를 더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데까지 합시다. 28쪽의 첫사랑. 그럼 일단 여러분들 원어까지는 부교재 숙제 하셔야 돼요. 그게 한 60몇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을 때랑 비슷해요. 그리고 한 끝은 오늘 첫사랑 다 끝내지 않을 거니까 원어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거에다가 저기 해야 돼요. 조선, 광화문. 맞다. 아니야, 니네 지금 말해야 되겠다. 야, 광화문 숙제잖아. 그 뒤에 것도 숙제야. 시각상과 촉각상. 이것도 다 숙제야. 야, 분명히 얘기했어. 광화문은 안 한 사람 해야 돼요. 시각상과 촉각상은 다 같이 나가는 숙제입니다. 독서 쪽은 이 두 개가 숙제고요. 한 끝은 원어까지고 부교재도 원어까지입니다. 아까 그거 협상 네? 협상이요. 무슨 협상이에요? 아, 협상이요? 없어요. 에? 아니, 할 게 없잖아. 아니, 봐봐. 야, 부교재 줘봐. 야, 내 번호를 여기다 쓰면은, 아, 이거 다른 데 내 번호를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다른 데다 쓰지, 이게 뭐야. 내 이름도 안 쓰고. 봐봐요. 여러분, 저번 부교 숙제가 몇 번까지였냐면 65번까지였어요. 그럼 저번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두 배를,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이 번호를 더하면 130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가는 숫자는 원어까지거든요. 116번까지밖에 안 돼요. 뭐 협상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있어? 있냐고. 아, 편안하게 말해. 없지? 편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없지? 그러니까 뭐 없잖아. 아니, 저번보다 숫자가 적은데 이걸 협상을 하는 건 아니죠. 더 많았다? 그런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쪽은 어차피 조기제 안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좀 힘드셔도 참으세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특격을 듣지 않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네, 그러니까 하자고. 그런데 그 교과서 같은 건 언제 받아요? 학교에서? 계약하고 그날 받는 거야? 3월 4일에? 내일 3월 4일이 월요일이더라고. 3월 1일 쉬고 2, 3이 주말이고 3월 4일이 월요일이야. 이거 봤어? 2월달에. 어? 2월달에. 나 몰라. 우리 나중에 너만 교과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다 알고 봤더니 다른 애들 다 받아봤어. 너 교육도 이렇게 오셨냐? 아니, 너 축기별 받았어. 자, 그러면 첫사랑 누가 썼어요? 고재정 아까 말했던 거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아까 말 안 했나요? 네. 내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아까 한 거 같은데 고재정 설명 안 했어? 네. 아, 내가 좀 다른 수업이랑 헷갈렸나 봐. 아, 미안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모르는 채로 갈게요. 자, 이 사람은요, 나름 그래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에 종종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요, 한 번쯤 볼만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그러니까 1학년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는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자, 꽃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눈 한번 많이 왔잖아요. 혹시 그 나뭇가지 이렇게 나뭇가지에 막 눈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럼 그냥 나무에 쌓인 눈 그래? 아니면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떤 특정 말이 있다니까. 눈꽃이라고 합니다. 눈꽃이 이렇게 핀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런 게 눈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나무에 눈이 떨어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하늘에서 일단 눈이 와야 되는 확률. 거기에 눈이 여기까지 도달할 확률. 여기까지 왔는데 빗겨나가지고 딱 올라서야 될 확률. 그리고 왔을 때, 도달했을 때 녹지 않아야 되는 확률. 이거를 다 계산하잖아요. 정말 확률이 어려운 거예요. 그 확률을 다 뚫고 쌓이면 도미닉. 자, 쌓이면 눈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꽃이라는 건 상당히 소중합니다. 눈꽃은요, 어떻게든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될 표현은 무엇입니까? 서입법. 그렇죠. 설의법 하나 오른쪽에 써놓으시면 돼요.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하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했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많은 도전을 했다. 멈추지 않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의법입니다. 잘 찾았고요. 설의법 말고 또 하나의 표현법이 사용됐다면 무엇일까요? 의인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어디 써있나? 아! 3번에 써있긴 하네요. 네. 설마 안 봤죠? 네, 그러면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설의법과 의인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글의 제목이 뭐예요? 첫사랑이죠. 근데 1연에는 첫사랑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2연에도 나오지 않아요. 3연에 첫사랑은 없고 뭐는 있습니까? 사랑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의 제목이 첫사랑이면 첫사랑이랑 관련된 뭔가 나올 텐데 첫사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소재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어보시겠습니다. 싸그락싸그락 괄호 하세요. 6글자 괄호. 여러분들 이렇게 싸그락싸그락 같은 거 이런 단어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말을 뭐라 그러죠? 의성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의성어를요 넓게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음성상징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요 의성어라기보다는 음성상징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소리를 흉내는 말이니까 어떤 심상이 두드러져요? 청각이 두드러지죠? 청각적 심상입니다.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요거 바로 해볼까요? 남분분 이거는 눈이 흩날리는 모양을 흉내는 말이야.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의태어라고 해요. 의태어도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태어인지 의성어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다만 음성상징어가 사용됐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눈이 흩날리는 모양을 흉내는 의태어니까 어떤 심상이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시각. 좋았어. 싸그락싸그락 2번. 남분분 2번. 미끄러지고 2번. 2번씩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반복한다. 운율형성. 이건 이제 안 쓴다 그랬죠?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자, 보다라는 어간에 아시 하나 들어갔고요. 개시 하나 들어갔어요. 아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까?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럼 get은 뭘까요? 가정이라는 표현보다 추정이라는 표현보다 추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것을 추측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시적 화자가 눈꽃이 피는 과정을 봤다 못 봤다?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야. 이런 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추측을 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과정을 다 본 게 아닙니다. 이미 눈꽃이 핀 거를 보고 아마 이랬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니까. 진짜 아주 그냥 집요해. 이상해. 자, 그래서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수백 번 했겠지. 눈꽃 한 번 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진짜 눈꽃 피우기는 어려웠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노력 많이 했겠네. 이거 한번 피우려고 노력했구나.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일의 빗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네. 봐봐.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지. 근데 바람 불면 휙 날아간대. 그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바람 불면 훅 어때? 좋아. 약하다, 가볍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 순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람 한번 쑥 불면 사라질 만큼 그렇게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랑은 뭘 말하는 거지? 무엇을 지금 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지? 훌륭하네. 감각 있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다 쓰는 거예요. 눈꽃의 순간적 속성인 거야. 그러면 눈꽃이 바로 뭐였던 거야? 이게 첫사랑이었던 거야. 기가 막히네. 박수를 외치는 거죠? 빨리 수업을 끝낸다는 뜻인가요? 끝내드릴게. 자,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게요. 전쪽 반이랑 중도 2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6시까지 못하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잊지 마시고 잘 해보세요. 다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그럼 안녕.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